NH투자증권 86억 원, 합치면 대략 300억 원가량 되는데요. (2015년) 키움증권 계좌에서 낸 수익은 6억 4천만 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낸 수익은 50억 원, 같은 기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91억, 하나금융투자 7억 5천만 원, NH투자증권 86억 원, 마지막으로 KB증권에서는 65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합치면 대략 300억 원가량 되는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난데없이 계좌 인증을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흑수저 출신 투자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슈퍼개미가 되었다라는 뻔한 스토리에 대해서 신뢰감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계좌의 주인공은 과거 2019년 월급 독립 프로젝트라는 서적으로 3년 만에 30억을 벌었다는 어느 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그러던 그가 3년 만에 다시 300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투자 방법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4살, 월급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이 저자는 사법고시생이었어요. 하지만 고시에 실패를 했고요. 집안 형편상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살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받았던 월급이 세전으로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연봉까지도 빠르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직까지도 했죠. 하지만 2015년 결혼을 앞두고서는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전세 자금 하나 마련할 돈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종잣돈 48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해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식들이 부각이 됐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잣돈이 적었기 때문에 가치 투자보다는 테마주 중심의 단기 매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방법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30억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18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각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 열풍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식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매수세가 쏠렸고요. 낭북 경협 이슈, 이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뜨겁게 증시를 달궜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과 1년 만에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적으로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총 70억 원의 자산을 형성한 후 진정한 월급 독립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작스럽게 HTS 상에 매수 버튼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무리해서 공부를 하고 HTS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본 나머지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이죠. 주변에서 이 단타, 열심히 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 보면은 오래 못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상당한 체력 소모, 정신력 소모 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저자도 마찬가지 경험을 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말이 떠올랐다고 해요.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노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저자의 투자 방법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HTS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였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비상장 IT 회사 임원에 재직하면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현장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장 스타트업, 사모펀드, 메자닌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이 기술 발전이 일어날 만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산 300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수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테마주 단타부터 펀드멜탄 중심의 중장기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스타일의 변화를 겪었던 그이지만 그가 주목한 건 결국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말한 시그널이란 해당 종목이나 섹터의 가치를 바꾸는 어떠한 변화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우리 삶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자, 그러한 신호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를 들 수가 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는 그냥 이상이 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기차를 만든다는 테슬라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실제로 벌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내려왔었죠. 그러던 것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되고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테마가 펀드멘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10배 이상 오른 주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테마주, 펀드멘탈 기반의 성장주, 결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그널, 우리 삶의 변화를 주는 게임 체인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시그널을 보는 눈을 계속해서 기르기 위해서 자신만의 투자 메커니즘을 확립을 하고요. 이걸 꾸준히 반복을 했다라고 해요. 먼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꾸준히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산업이 뜨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그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 투자 실행 전략을 펼쳐야겠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 분할 매수할지, 아니면은 한 번에 투자할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실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내 생각대로 해당 시장이 성장을 하는지,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하면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투자를 많이 해보셨다시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나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내가 틀렸다 라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더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손절을 할지, 비중을 줄일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식을 쌓기 시작하고요. 시그널을 발견을 하고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해당 저자가 3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추가적으로 저자의 매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없어진 것을 체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불확실성 상태에서 리스크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오히려 그 부분이 리스크, 팩트로 드러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창시절에 성적을 완전히 안 좋게 받아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린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두렵고. 그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매를 맞던지 아니면은 잔소리를 듣던지 혼나겠죠. 이게 바로 리스크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하지만 그때부터 그 학생의 긴장감, 두려웠던 마음은 해소가 됩니다. 주식도 바로 그 순간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기업의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이 중요합니다.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태스크포스 로봇 부문을 사업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증시에서는 이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시황이 좋지 않을 때는 평소 이 매수하려고 했던 금액의 한 절반 정도 매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가 상당히 불확실할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기왕이면은 거래량이 많은 산업,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산업, 여기에서 종목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증시의 격언도 있잖아요. 상당 기간 그 기업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 차원에서 기왕이면은 거래량이 많은, 자, 그쪽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책에는 총 10개의 매수 원칙이 나와 있지만 영상에서는 5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 메커니즘, 매수 원칙,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로서 성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다양한 사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절대 투자 성공 공식, 매수 방정식
즉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해 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그런 기법,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이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지금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이슈,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정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의 투자 리포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때는 대략적으로 정리했던 거를 지금은 팀 단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루에 2번 이 리포트까지 작성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투자 원칙, 나만의 확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 100일 챌린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즉 100일 동안 내가 정말 죽자 살자 주식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동 플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남이 알려준 주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입이 아플 정도 나만의 투자 방법, 종목 발굴 원칙, 이런 것들을 세워야지만 평생 자기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 얘기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번번이 실패한 분들,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보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